다시. 7월 달에 이미 뭐 한국은행을 면접 보고 온 학생들도 있고, 또는 뭐 예탁결제원에 지금 지원서를 내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공기업, 대기업 이런 데 지원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11년 전에 취업 준비를, 이런 교육들을 시작할 때에는 되게 명확했어요. 이제 뭐 무조건 상반기, 하반기로만 나눠가지고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은 수시 채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채라고 있잖아요. 우리 맞아. 옛날에 준비할 때. 맞아요. 그쵸? 공채는 말 그대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공채 시즌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시 채용이라고 해서 수시로 사람이 필요하면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는 저 상반기 때 할래요? 하반기 때 할래요? 이거보다는 그냥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언제든지 채용이 될 때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8월도 필기 준비할 사람들은 또 필기하면 되고, 면접 볼 사람 면접 보면 되고, 서류 낼 사람들은 서류 내면 되고. 뭐 시즌에 딱 맞춰서 준비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는 수시로 채용을 하니까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채널 인강 하나를 보면서 보세요. 많이 준비를 하면 되겠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학교 4년제라고 한번 쳐볼게요. 4년제 학생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취업 준비를 언제 하면 좋아요? 그런 약간 시기적인 것들을 묻는데, 우리가 졸업 예정자가 되면 어디든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가 졸업 예정자가 되기 전에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서칭을 끝내고, 그 기업의 서류는 일단 준비를 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내가 딱 졸업 예정자가 되는 순간 뭐 뜨는 대로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준비된 자한테 기회 온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딱 그 말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지 뜨는 대로 나한테 내가 기회 잡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자. 일단은 7월 달에 채용 공고가 뜨는 게 있어요. LH가 사람을 좀 많이 뽑아요. 200명 이상 채용을 해요. 저 제자들도 지금 이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7월 13일에 모집 공고를 해서 원서 접수 기간이 19일에서 27일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접수가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사실 우리가 원서 접수하고 나서 바로 필기 날짜를 알면 좋잖아요. 근데 필기 시험이 언제냐면 딱 한 달 뒤 8월 27일에 필기 시험을 쳐요. 근데 이제 그 합격을 언제 뜨는지 모르죠. 피말린다고. 그 원래 그래요. 어느 시점에 대충 면접을 본다라는 것들은 보통 기업에서 공고가 좀 나오긴 해요.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진짜 막 한참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삼성은 그 언제 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 넘게 기다렸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죠. 안 되면 뭐 다른 데라도 준비. 그러니까 기업 마음도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이 8월 27일에 하면 일단은 9월 중에 면접을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면접이 합격이 뜨면 그 날까지 기간이 되게 짧아요. 면접 준비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월 27일 날 필기시험을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고 바로 뭐 3일 뒤에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면접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언제 면접 본다는 안 나와요. 이제 10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해서 이제 채용형 인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여기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채용형 인턴이잖아요. 내가 조금 지원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점수를 받고 하면 채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그런 거니까 7월, 8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있으면 여기 채용형 인턴 LH에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LH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합격까지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이는데, 뭐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 안에 끝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길게는 지금처럼 뭐 3개월, 4개월 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거를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사이트는 뭐 되게 많죠. 요즘에 대학생들 많이 보는 뭐 스펙업, 공치사, 또 뭐 공치모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볼게요. 공치모는 한번 확인하고. 아 맞아, 공치사, 공준모, 공기업 준비하는 모임 이런 쪽은 이제 결국에는 공기업 좀 라인인 거고, 우리 흔히들 보는 뭐 인크루트, 또 워크넷, 워크넷은 진짜 많이 들어. 저도 많이 언급을 또 하는 네. 부분인 거고, 많이 본 또 스펙업, 스펙적으로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볼 수 있지만 또 채용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8월 달에 좀 채용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아직까지 8월 채용이 당장 딱 뜨지는
아는 것들이 많죠.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뭐 공기업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기업으로 조금 살펴봤을 때 금융감독원 작년 8월 달에 떴어요. 보통 이제 작년에 뜬 것들이 올해 그 비슷한 시기 때에 뜰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살펴볼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도 이제 신입 채용을 하니까 그것도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쭉쭉 봐야 될 게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도 이제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공사 이런 것만 공기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정보원 이런 것들 또한 공기업에 속해요.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 지인도 일하고 있지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고 이런 공기업들도 있어요. 우리가 공기업을 준비를 하거나 뭐 사기업을 준비를 할 때 나는 8월쯤에 조금 이렇게 지원서를 많이 내보고 싶은데 라고 할 때에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작년에 채용을 떴던 그 시기들을 좀 보면 보통 그 다음에 비슷하게 뭐 전후로 뜨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까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 들어가지고 또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네. 내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것들? 학생들이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8월이 됐을 때 대학생 학년별로 1, 2학년은 이런 거 한번 준비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는 3, 4학년이면 이런 거 한번 본인에게 맞춰서 세팅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학년별로 취업 준비하는 방법적인 것들 그거는 사실 저도 학부 때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은 경력 개발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잖아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저도 무조건 뭘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쌓아. 네.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외 활동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교내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경험을 해봐야 나한테 맞는 걸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1학년 때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내가 딱 이 직무가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이게 또 방학이잖아요. 네, 방학이니까 뭐 여행 가도 되고 근데 전공 관련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봐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뭐든 괜찮으니까 무작위로 나한테 뭔가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1학년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은 나한테 이제 맞는 게 뭘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2학년 8월 달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 직무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선택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공이 안 맞으면 다른 걸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이 전공이 맞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대로 자격증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또는 우리가 토익 점수 같은 것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토익 그 갱신을 몇 년 안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 5년이에요, 5년. 늘어난 거네요. 늘어났어요. 그쵸? 원래 2년 아니에요? 맞아요. 취준생들이 토익을 준비해야 될 시기에 대한 것들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학년 때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시중 기간이 길어지면 토익을 또 따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 모든 기업에 지금 접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기업마다 5년이 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내가 가고 싶은 좀 기업에 대해서 서칭도 한번 조금씩 이제 해보고 이 직무가 맞다라고 되면 기업 서칭이 쉬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2학년 때는 이제 어학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3학년 때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또 쉽지 않잖아요. 대외 활동도 이제는 직무와 맞는 거. 서포터즈는 이렇게 2학년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공모전이나 서포터즈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해당하는 직무에 맞도록 2학년 때 하면 좋고 3학년이 되면은 저는 이 시기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취업 캠프를 하잖아요. 1, 2학년은 진로 캠프를 해요. 그러니까 내 진로 방향을 1, 2학년 때까지는 찾아라. 그리고 3, 4학년은 취업 캠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를 3학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3학년 때는 어학 점수를 따야 되죠.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는 3학년 2학기쯤에 일단 어학을 만들어 놓고 왜냐면 4학년 때 영어 붙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가 관련된 자격증, 그러니까 뭐 기사 자격증 이런 거는 졸업하고 따야 돼요. 미리 딸 수 있는 것들은 3학년 때 최대한 많이. 그래서 이제는 3학년 때는 내가 직무에 부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학도 맞춰놓고 자격증도 맞춰놓고 성적 관리까지. 요즘 학생들 너무 바쁘네요 진짜.
왜냐면 성적이 안 되면 지원서를 못 내니까. 그래서 일단 3학년 때 저는 정말 전투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4학년 때는 그냥 진짜 이제 내가 기업에 부딪혀보는 순간인 거죠. 4학년 때 이제 우리가 서류 많이 쓰죠. 적성검사나 뭐 필기 공부나 NCS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면접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기업들이 AI 역량 검사를 1차 면접 때 많이 봐요. AI 역량 검사는 AI로 체킹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면접 답변도 하고 또 게임 같은 걸 풀면서 이 사람이 좀 어떤 거에 맞는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고 나서 면접을 보는 케이스거든요. 실제 대면 면접. 그래서 중요한 거는 4학년 때는 진짜 기업에 바로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좀 달리 하면 좋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정리를 부탁드려요. 정리를 해보자면 1학년 때는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모르니까 무작위로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라. 2학년 때부터는 조금 내가 이 진로가 맞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왜냐면 진로가 안 맞으면 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서포터즈나 아니면 공모전이나 조금씩 해보면서 이 진로가 맞는지에 대해서 해보는 거고 3학년 때는 이제 정말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서류 전형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정리하는 느낌. 그쵸. 그래서 3학년 때는 좀 몰입이 되죠. 내가 이 전공이랑 이 직무가 맞는 거에 대한 게 명확해졌으니까 이거대로 성적, 어학,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놓는 거.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서류 써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에만 몰입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을 진짜 못하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솔직히 필요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사실 말 잘하는 게 좋잖아요. 스피치 학원을 다녀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요거는 독학으로도 고칠 수 있다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말주변이 잘 되지 다시 혹시 학원 다녀야 되나요? 뭐 돈을 벌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고 제가 이제 그 교육생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답변 만드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다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글 쓰는 거나 답변 만드는 거는 뭐 찾아보고 남들 좀 합격했던 답변 괜찮게 쓴 거를 내 답변으로 만들고 그런 건 괜찮은데 너무 긴장도가 높고 그리고 이렇게 말이 너무 두서가 없고 그런 발표 불안증이 너무 높은 분들은 혼자서 계속 그냥 연습하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면접과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컨설팅하고 바로바로 코칭을 받으면 사실 좀 나아져요. 그래서 좀 내 자신이 너무 면접이 불안하고 말도 너무 이렇게 헛나오고 그리고 내가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가지고 답변하는 게 잘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컨설팅을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개인마다 회차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길게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번은 비추. 한 번만 받고 원데이 클래스. 그거는 비추. 한 번 받고 나면은 성찰이 되지. 성찰만 되지. 한 번 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받는다면 2번. 그러니까 한 번 성찰하고 피드백 받고 연습해서 좀 개선시켜가지고 또 한 번 하는 것들은 좀 추천을 하고 그게 아니라 답변 만드는 게 좀 정리가 안 돼요. 아니면은 뭐 스피치가 나 말은 나오는데 정리가 좀 안 되지만 뭐 목소리 크기도 괜찮고 말이 더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숙지가 필요해서 부족한 거라면 외워가지고 본인을 촬영해보고 그렇게 그냥 셀프로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의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절실해.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단시간에 개선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학원에 다니시고 그게 아니라 혼자 조금 연습을 해서 숙지가 안 돼서 말이 잘 안 나온 거면 일단 한번 제대로 외워보고 그리고 나서 멘트 해보고 요거는 이제 외워졌는데 내가 조금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몇 번 반복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말을 응애하면서 사실 잘하진 않으셨을 테니까 하면서 말 잘하게 된 꿀팁? 노하우? 준비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잘 나오더라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저는 제가 지금 약간 되게 서울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저는 경상도. 네, 전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엄청 세요. 사투리? 네. 사투리? 네, 저희한테 이렇게 트레이닝 오신 분들이 보이스 트레이닝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성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 억양이 너무 세거나 말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면접을 준비하려고 하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면접 볼 때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투리가 친구들끼리 있으면 되게 잘 나와요. 지금 제 친구들이 이걸 보면 되게 밥맛이다. 너 되게 좀
별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강의한 지 11년 차지만 제가 처음에 1년 동안은 뉴스 대본 같은 거 있잖아요. 앵커 대본. 그거를 따라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우리 카메라 켜놓고 네.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혼자서 실제로도 그렇게. 네네네. 저는 뭐 보이스 트레이닝이 따로 배우고 이런 사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연습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한 것도 셀프로 가능은 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연습을 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는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대본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거니까. 면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했던 게 어떤 거냐면 교환을 다 일단 숙지를 해요. 그러니까 숙지를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떨림이 덜하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카메라 이렇게 켜놓은 것처럼 저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진짜 강의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죠. 제 표정도 보고. 근데 처음에는 표정 보는데 너무 별론 거야. 내가 만약에 수강생이라고 하면 저 강사 안 듣고 싶으면 표정이 너무 별론 거야. 막 굳어있고. 근데 이건 저는 면접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설득하고 보여지는 거고 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준비할 때 숙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연습했던 것들을 저는 이렇게 지원자들한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워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보고 말하듯이 웃으면서 하는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하면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시키거든요. 꾸준히 한 학생들은 많이 개선이 돼요. 근데 우리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얼굴 보는 거. 그게 사실 어려운데 셀프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셀프로 할 때 그런 과정들을 직면하고 연습을 좀 해보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외우고 숙지가 안 되면 당연히 떨려요. 떨리면 말도 혼나고 그리고 그리고 이런 약간 군더더기가 있는 맞아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선 맞춤도 어렵고 왜냐하면 내가 못 외운 거를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일단은 1차는 숙지가 된 상태에서 실습도 하고 그리고 저 교육 받을 때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컨설팅 안 한다고 해요. 안 외우고 컨설팅을 하면 저도 드릴 게 없고 학생도 얻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컨설팅으로 되면 훨씬 좋죠.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목소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신입사원이면 약간 발랄하게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솔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게 좋을지 아니 찍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좋을지 아니면 신뢰감을 주면서 중저음이 좋을지 목소리의 톤도 중요한지 아니면 중요하다면 어떤 게 조금 더 면접관이 좋아할지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좋은 서비스를 할 때는 솔톤, 네. 도레미파솔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직무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신뢰감을 주는 중저음대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면접 때 안 좋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밝은 목소리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면접 때 좋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면하는 CS 직군이잖아요. 네. 그러면 밝고 신뢰감 가는 게 좋죠. 고객님한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느낌이 확 왔어요. 갑자기 이성균 씨가 와가지고 되게 중저음대 되게 한 톤으로 되게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침체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업 되지가 않잖아요. 네. 응대 하는 쪽 같은 경우는 밝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면 이게 표정도 이렇게 같이 좀 밝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직군이면은 그게 조금 중요하다면 또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사람을 굳이 대면하지 않고 기술직인데 우리가 맨날 컴퓨터를 이렇게 개발해야 되고 기술해야 되고 이런 거면 안녕하십니까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획을 했어, 개발을 했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누군가한테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중점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 전달을 했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고 사실 목소리보다는 저는 표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정이 네. 더 중요하다. 면접에서는 솔톤, 미톤, 레톤 이런 것들보다는 표정으로서 주는 어떤 그 밝음이 있어야 면접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목소리 톤으로는 굳이 크게는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지.